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요즘 부동산 뉴스 보시다가 빌라 사서 6년 임대하면 세금 혜택 준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응? 이거 예전에 했다가 없앤 거 아니야? 하고 의아하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처음 도입됐다가 2020년에 논란 속에 사라졌던 그 제도가 5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고 기대와 우려가 반반씩 섞여 있는 상황인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우리 서민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오늘 천천히 함께 들여다보시죠. 먼저 이 제도 이름이 단기 등록임 대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주택을 사서 일정 기간 동안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국가에서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예전에는 아파트도 등록이 가능했지만 이번엔 딱 잘라서 아파트는 안 됩니다. 딱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세 가지로만 한정됐고요. 임대 기간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 혜택이 뭐냐? 일단 가장 큰 건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고요. 양도소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주택자가 빌라를 사서 이걸 임대 등록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실거주하는 아파트 하나 있고 빌라 한 채는 6년 동안 임대 놓는다면 나중에 실거주 아파트 팔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생각보다 파워풀한 혜택입니다. 다만 아무 빌라나 되는 건 아닙니다. 수도권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건설형은 6억 이하, 매입형은 4억 이하만 해당돼요. 지방은 건설형은 동일하게 6억, 매입형은 2억 이하입니다. 요즘 빌라 공시가가 생각보다 높아져서 기준 넘는 곳도 많다 보니 등록은 가능하지만 혜택은 못 받는 사례도 제법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아파트 시장이 너무 위축돼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 몇 년간 아파트 위주의 개발 정책에 밀려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은 공급도 줄고 거래도 뚝 끊겼습니다. 서울만 보더라도 연립 다세대 공급이 장기 평균의 4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고 준공 물량도 60% 가까이 감소했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조금이라도 살려야 전월세 시장이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단기 등록임대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든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엇갈립니다. 과연 이걸로 시장이 살아날까? 아니면 또 다른 투기만 부추기는 건 아닐까? 과거 사례를 한번 되짚어보면요. 문재인 정부 시절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좀 씁쓸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실수요자보다는 세금 피하려는 사람들만 이득을 봤다는 지적이 많았거든요. 특히 아파트까지 등록되다 보니 매물이 묶이고 시장이 더 불안해졌던 부분도 컸고요. 그 결과 2020년엔 단기 임대 전체를 폐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아예 아파트는 배제했습니다. 대신 비아파트, 그것도 6년 의무임대라는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4년보다 2년 늘어난 셈인데 그만큼 단타로 이득 보려는 사람들을 걸러내겠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정부 입장에선 실거주용 아파트 매물은 시장에 남겨두고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비아파트를 활용해 임대시장 숨통을 틔우려는 전략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전세 사기 예방, 이 제도로 해결될까요? 정부는 그 부분도 신경을 썼다고 말합니다. 이제 등록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입니다.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들지 않으면 등록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잘못 악용된 적이 많았죠. 감정가를 부풀려서 시세보다 훨씬 높은 보증금을 받고 그걸 임대보증으로 통과시켜 전세 사기를 벌이는 식입니다. 이번엔 그 허점을 막기 위해 감정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바꿨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사를 불러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허그나 보증회사가 지정하는 감정가를 따르도록 바뀌었습니다. 공시가격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너무 낮다고 이의제기하면 제3기관이 직접 감정하게 만든 거죠. 이게 제도의 실효성을 조금은 높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책은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주택자보다는 1주택자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있고 노후를 대비해 소형 빌라 하나쯤 임대 놓을 생각이 있던 분이라면 종부세나 양도세를 크게 아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거나 나중에 퇴직 후 수익형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분들이라면
이번 등록 제도를 한 번쯤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합니다. 물론 빌라 투자라는 게 아직까지 불신이 크고 전세 사기 트라우마도 남아 있어서 쉽게 손이 안 간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당연히 고려하셔야 하고요. 그래도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는 건 예전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시도라고 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요. 부동산 제도라는 건 늘 이중적입니다. 누군가에겐 기회가 되고 누군가에겐 위협이 되지요. 이번 단기 임대 부활도 무주택자 올리는 특혜냐 서민, 임대시장 살리는 숨통이냐를 두고 논쟁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든 결국 중요한 건 내 형편에 맞는 전략이란 걸 잊지 말아야겠지요. 빌라든 오피스텔이든 이젠 눈을 조금 더 넓혀서 자산을 지키는 적극적인 방어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시작이 이번 등록임대일 수도 있겠고요. 다만 유혹적인 세제 혜택만 보고 덜컥 뛰어들기보다는 임대 의무 기간, 공시가격 기준, 보증가입 의무 등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셔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